할머니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더럽혀 놓으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만 100번 하시네요.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그만. 아니, 애초에 이런 중요한 곳에 이런 분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김 비서, 인사팀에 연락해서 새로운 청소업체 좀 알아보세요.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10년째 그곳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72세 박순자입니다. 매일 새벽 4시 첫 비행기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잠든 것처럼 적막에 휩싸여 있죠. 다른 청소부들이 꺼리는 이 시간을 제가 자처해서 맡았어요. 늘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저였고요. 이 시간의 공간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일이 반복되곤 했어요. 마치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VIP 라운지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박영민 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되는 아침이었죠. 박영민 팀장님은 라운지의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180cm가 넘는 키에 늘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든 완벽을 추구하시죠. 그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특히 저 같은 청소부들을 대하는 태도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자신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창틀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닦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박 팀장님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날따라 박 팀장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어요. 미국 최대 제약회사의 CEO가 한국과의 독점 계약을 위해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박 팀장님의 승진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공항 곳곳에 파다했어요. 사실 박 팀장님은 이미 2년 전부터 본부장 자리를 노리고 계셨어요. 실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성평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에게 더욱 절실했나 봐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셨어요. 특히 저를 향한 태도는 더욱 매서웠죠. 방법, 걸레를 쥐는 손 모양, 물을 짜는 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거슬렸나 봐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대요. 통역사가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불참한다고 했나 봐요. 30분 후면 CEO가 도착하는데 통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모양이에요.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서 있었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까요?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만 하던 제가. 박 팀장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나 봐요.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죠.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제약회사 CEO와의 계약 통역을 창문도 제대로 못 닦으시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제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박 팀장님은 이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할머니,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김 비서, 당장 통역 회사에 연락해서 대타를 구해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하지만 새벽 5시, 이 시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특히 의료 전문 용어와 계약서까지 통역할 수 있는 실력자를 찾는다는 건 더더욱 말이에요. 그때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어요. 본부장님이 들어서신 거예요. 통역은 구했나? 본부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팀장님의 등줄기가 서늘해진 듯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그게 본부장님, 통역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본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한국의 백신 공급 우선순위가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박 팀장님이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어요. 본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차라리 제가 책임지고 사표를. 하지만 본부장님은 오히려 관심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박 여사님, 정말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제 겸손한 답변에도 박 팀장님은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본부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통역을. 저희 공항에 위신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러나 본부장님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박 팀장,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네. 책임은 내가 지겠네. 박 여사님, VIP 라운지에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고. 박 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중요한 자리에 평소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맡는다니.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있을까요? 하지만 본부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겠죠. 10분 후면 테일러 CEO가 도착한대요. 이제 모든 것은 제 손에 달렸어요. 지금부터 김영숙 여사님을 통역사로 모시겠습니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 준비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주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VIP 라운지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해외 귀빈들을 위해 준비된 고급 정장이 걸려 있었죠.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어요. 10년간 청소만 하던 손으로 고급 정장을 만진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15분 후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제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나왔죠. 쪽진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방금 전까지 청소복을 입고 있던 제가 맞나 싶을 정도였대요. CEO가 도착했고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해요. 의료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CEO가 문득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대요. 그리고 제 대답에 모두가 놀랐죠. 알고 보니 제가 과거 통역사 시절 뵌 적이 있던 분이었어요. 본부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박순자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우리나라 의료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사님은 우리 공항 VIP 라운지의 수석 통역사이십니다. 연봉은 기존 통역사의 2배로 책정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수석 통역사는 VIP 라운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게다가 파격적인 대우까지.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박 팀장님이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붉어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계셨나 봐요. 저는 잠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죠. 괜찮습니다. 팀장님,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너그러운 용서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나 봐요. 본부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IP 라운지는 오늘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 팀장님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제일 먼저 청소 도구를 드세요. 박 여사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일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든 통역이든 관리든 결국 우리는 모두 이 공항을 위해 일하는 동료니까요. 직원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사실 저는 젊었을 때 통역대학원을 나왔어요.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유엔에서 동시통역사로 일하기도 했죠. 유학 시절 의대에서 의학 통역 강의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려한 삶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경쟁하고 높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왔죠. 처음에는 무작정 인천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가끔 청소를 해요. 수석 통역사가 된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른 아침에 걸레를 들어요. 제가 청소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통역도 할 수 있는 법이죠. 매일 아침 VIP 라운지에서는 이제 수석 통역사와 팀장이 함께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도 하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때론 무시당하고 때론 서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이런 날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 빛을 알아봐 주는 눈이 필요할 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자신의 자리가 어디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